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연초에 길게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도 집안에 손님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연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혼자 공부하고 또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하고 준비는 해봤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는 그런 감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도 더듬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은 조금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번 강의는 재료역학 제3강이 되겠고, 저번에 재료역학 2강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X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함으로써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도심축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었죠. 그게 이제 2분의 H라는 지점에 2분의 H 지점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축을, 도심 축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는데, 하면서 동시에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Y축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함으로써 Y축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역시 도심을 지나는 그 도심축을 구해야, X축에 떨어져 있는 도심축과 Y축에서 떨어져 있는 도심축, 두 가지 도심축이 크로스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 도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제 1, 2강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우리가 X축과 Y축에 의해서 그 단면 모멘트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Y축에서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면 1차 모멘트를 통해서,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서 Y축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도심축까지 거리까지 구해보는 식으로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역시 우리는 항상 요 지우개라는 요 멤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플 빔을 이제 그릴 수 있다고, 재료역학에서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부러 제가 좀 확대를 해서 그렸고요. 지금 단면은 딱 보시는 거와 같이 밑에 변이 B고 높이가 H인데, 밑에가 살짝 짧은, 지금 요 단면은 조금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직사각형의 그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심플 빔의 상황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P라는 외력이 가운데 지점에 딱 꽂히면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에는 압축력이 생길 것이고 밑에는 인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래시계 모양의 그런 힘의 분포도가 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었죠.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컴프레션이라는 압축력이 되겠고, 밑에는 텐션이라는 인장력이 발생하니까, 그 두 가지의 이 삼각형, 힘의 분포도의 삼각형의 합력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C 동그라미, T 동그라미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중립축과 도심이 만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었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모멘트를 갖다가 우리가 왜 X축에 의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정력학이 아니고 재료역학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료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2D를 가지고 어떻게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3D라는 그런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제 옆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3D로 이제 좀 그림을 표현하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한번 아까 그 심플 빔의 형상을 좀 더 3D화해서 좀 더 멋있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단면이 있겠고요. 이렇게 이 멤버에 대한 길이가 존재하겠고, 그리고 이제 3D니까 뭐 이렇게
핀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핀 역시 이제 좀 더 3D화 되겠죠.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런 돛담배 같이 생긴 이런 모양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롤러는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있겠죠. 가운데 지점에 이제 지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 중립축이라는 것은 이 멤버의 가운데를 딱 뚫고 가는, 자 가운데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다 아시죠? 이 단면적의 도심을 뚫고 가는 그 축이 이제 중립축이 되겠고, 그것에 대한 축의 이거를 이제 지축이라고 할 건데 요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x축을 이렇게 잡고 y축을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b가 되고 h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은 B와 평행한 축이 X축이고 H와 평행한 축이 Y축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 3D 그림에다가 좀 더 멋있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이 H축과 평행한 이 축이 Y축이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까지 그릴게요. 그리고 이 B축과 평행한 축이 X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G축이라는 어떤 추가적인 또 하나의 축을 이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2D가 아니고 3D로서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이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멤버를 옆에서 봤을 때 P가 위에서 꽂힌다는 소리는 이 3D 그림에서 봤을 때는 P라는 이 집중하중은 여기 딱 꽂힌다는 소리죠. 여기 딱 꽂혔을 때 우리가 이 단면을 생각해 봤을 때,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면을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 단면을 생각했을 때 단면의 밑에 부분이 텐션의 힘이 발생할 것이고 위에는 컴프레션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꽂혔을 때 위에 부분이 이 컴프레션으로 들어갈 것이고 밑에 부분은 텐션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힘들이 작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그것을 이제 좀 더 멋있게 표현하자면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모멘트가 X축을 기준으로 발생했으니까 모멘트 X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P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X축에 의한 모멘트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니까 이 X축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혹은 X축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단면 1차 모멘트를 우리가 구했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자, 근데 제가 왜 Y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냐면 이 멤버라는 것이 힘을 위에서 아래로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뭐 쉽게 생각해서 이제 풍하중 같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X축과 평행하게 만약에 힘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이번에 요거와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보면 얘가 찌르면은 이 위쪽 부분은 컴프레션, 밑에는 텐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생겼었죠. 얘는 이렇게 찌르니까 이번에는 요 위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컴프레션 힘이 발생할 것이고 요 밑에 부분은 튀어나오는 텐션의 힘이 발생하겠죠. 그럼 들어가고 나오니까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역시 모멘트 Y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 반력 단면 모멘트가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X축에서도 구해야 하고 Y축에 의해서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 G축에서 만약에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 만약에 G축에 이런 MZ라는 게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멤버에서 Z축으로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틀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톨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빌 엔지니어링의 그 FE 시빌에서는 사실 뭐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이거는 잘 몰라서 사실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단면적에서 받아낼 수 있는 모멘트 X를 이겨내는 단면 1차 모멘트 X축과 그리고 이 모멘트 Y를 이겨낼 수 있는 단면 1차 모멘트 Y를 구함으로써 그 도심 축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이 도심의 포인트만 찾아내면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 얘를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그리지 말고 한번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와의 얘와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쪽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높이인 h가 b보다 길이가 길었으니까 좀 더 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b가 h보다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위에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얇은 얇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p라는 외력이 가운데를 이렇게 뚫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는 우리가 이 핀 지지와 롤러 지지가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핀과 롤러가 이 멤버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으니까 이제 이 핀이라는 애가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롤러가 왼쪽에 있겠네요. 어쨌든 핀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제가 좀 더 3D화해서 약간 다이아몬드 식으로 그렸고,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로 물론 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자, 그럼 이제 이 3D 그림은 빼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과장해서 그렸네. 자, 어쨌든 많이 과장해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역시 이렇게 요 중립축을, 그러니까 이 도심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 모양의 힘의 분포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C라는 힘이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고 T라는 힘이 적용이 되는데, 이 축은 중립축이고 우리가 항상 G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G축과 이 단면적이 만나는 이 도심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 모멘트는 바로 우리가 아까 봤듯이 MY라는 Y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이렇게 받아내는 그 모멘트 Y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그림과 요 그림을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본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단면적을 갖다가 여기다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 계속 이렇게 중립축이 이렇게 이제 G라는 축이 이제 뚫고 갈 것이고, P와 평행한 축이 뭐죠? 지금 P와 평행한 축이 X축이니까 P와 평행하는 축은 이 축이 되겠죠, 그렇죠? 이 축이 X축이고 이 축이 G축이니까 Y축은 뚫고 나오고 또 뚫고 들어가는 그런 축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의존해서 한번 축을 단면을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하면서 약간의 편집점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Y축은 뚫고 나오고 뚫고 들어가는 축이고, 이 X축이 이 P와의 그 평행하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제 물론 휘어서 보이겠지만 사실 단면으로만 본다면은 여기 이제 P와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G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X축이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Y축이 이번에는 밑에 방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Y축이 이번에는 이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제 쭉 뻗는 축이 이제 Y축이 되겠고, 위로 지나가는 이 어떤 수직적인 축이 이번에는 X축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까본다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서 딱 열어보면은 요런 이제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B가 되겠고 H가 되는 요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요거를 그리면서 저도 모르게 헷갈렸는데, 아무래도 요거를 바로 한 번에 이해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구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X축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그 모멘트를 받아줄 수 있는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서 이렇게 축을, 이제 도심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었죠. 역시 우리도 이번에는 Y축에 의해서 지금 이런 P를 만약에 받았다고 했을 때 Y축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그 모멘트 Y를 받아줄 수 있는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번에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또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본다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작은 직각사각형의 띠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끊어주고 얘를 이제 미소의 그 폭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x가 되니까 여기가 dx가 되겠죠. x축을 갖다가 x축에 의존하는 그 어떤 길이를 갖다가 아주 미소의 폭으로 끊어준 거니까 dx라는 게 될 것이고, 이 직각사각형의 그 어떤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지금 옮겨들어도. 그러니까 계속 h로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DA라는 이 미소의 이 D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DA라는 것은 H 곱하기 DX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본다면은 이번에는 GY가 되겠죠. Y축에 의해서 이 단면 1차 모멘트가 발생했을 것이니까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에 여기가 Y였으니까 이 y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항상 x의 길이기 때문에 x이고 dA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형성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x가 지금 매개 변수라 했는데 da를 갖다가 적분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 da를 우리가 dx가 들어간 식으로 바꾸자는 거였죠. 그래서 x 곱하기 h 곱하기 dx인데 우리가 이 x라는 것이 매개 변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멤버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x의 값은 0부터 b까지를 범위로 둔다면은 이 면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적분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0, b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한번 더 써준다면은 이제 이 h라는 것은 상수가 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겠고 0의 b에 x의 dx가 된다. h의 곱하기 2분의 1에 x의 제곱에 b0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괄호를 크게 해주시고 2분의 1에 한 번은 여기다 b를 넣어주시고 b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한 번은 여기 0을 여기 x에다 넣는 겁니다. 2분의 1에 0의 제곱 하니까 뭐 얘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신다면은 2분의 b 제곱 h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x축에 의해서 발생한 그 단면 1차 모멘트는 2분의 bh 제곱이었는데 y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것은 2분의 b 제곱 h가 된다. 조금 헷갈리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전체적인 면적에다가 이번에는 무엇을 곱해야 되냐면 y의 반값이 아닌 x의 바, 즉 이 x의 평균 값을 갖다가 곱해주는 값이랑 얘랑 이 단면 1차 모멘트 값이랑 같다는 것이니까 a라는 것은 전체 직각사각형의 넓이인 bh가 될 것이고, x의 바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얘를 이렇게 없애고 이 x 바를 위해서 이 값을 이 bh라는 값을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면은 x의 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조금 헷갈리네. 자리가 없으니까. 자, bh로 얘를 나눠준다면은 2분의 b가 하나만 남겠고 h도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x의 바 값이 2분의 b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2분의 b라는 것은 이 어떤 도심의 포인트를 지나는 그 도심축을 이제 나타낸다는 것이고, 잘못 말했네요. 자, 이게 이제 gx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어떤 축이었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 축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 gy라는 y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면 1차 모멘트를 갖다가 구해서 x의 바값을 표현했으니까 그 x의 바값이 2분의 b인 여기가 2분의 b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2분의 h 값이 되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구했던 것이고,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운 2분의 b 값이니까 두 가지 그 도심축이 만나는 그 크로스되는 지점,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는 센트로이드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심의 포인트를 찾아야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해가지고 이 모멘트 값들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이 모멘트랑 2 곱하기 i라는 값을 비교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더 크다, 그러니까 p라는 외력을 받았을 때 그 p로 인해서 발생한 모멘트 값이 더 크면은 뭐 그냥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는데 not okay가 되는 거고, 그쵸? 만약에 이 모멘트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 강성과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단면적인 강성이 더 크다 하면은 okay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not okay가 된다면은 이 재료의 이 단면적을 바꿔가지고 패스가 될 때까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이제 구조 해석이고 구조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X축에서 의해서 발생한 그런 단면 1차 모멘트와 Y축에서 의해서 발생한 그 단면 1차 모멘트 두 개를 끝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확한 그 센트로이드의 포인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연습 문제를 한두 개 정도 가져와 볼 테니까 한번 또 풀어보면서 실제로 이런 직각사각형 같이 쉬운 그런 모양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뭐 합성 단면이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특이하게 생긴 그때 말한 T자 형광이나 T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단면 모멘트를 찾아가지고 이런 센트로이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